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이름이 한강이라서 정말 장명 하나만큼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한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뭔가 공의롭고 당당한 어떤 그런 발언이나 행위를 우리가 요구하고 아니면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요, 특정한 어떤 정치 이념, 정치 세력을 위한 뭐 그런 역할을 자청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왔었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뉴스죠. 한강 윤석열 파면은 보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작가 414명과 함께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이 특이한 게 한 줄짜리 성명입니다. 여기 은희경, 김혜순 많이 알려진 작가들이죠. 시인, 작가 이런 사람들이죠. 자, 여기 보면요.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란 제목이고요. 제목이 이렇고요.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 그리고 또 그 밑에 내용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뇌 구조,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시죠? 이게 사실은 저들이 믿고 있는 어떤 윗선일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진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들은 스탑 더 스틸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접수하고 있는지,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지금 창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알고도 이런다면 그야말로 싹 하는 거고요. 모른다면 너무도 우매한 겁니다. 자기들 세계에 빠져가지고, 쌍8년도, 뭐 쌍7년도, 쌍6년도, 그 정도 수준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역사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도 변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분법적 대립, 흑백 논리, 뭐 좌우에 대한 뭐 운동권 같은 그런 논리,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한강이죠, 한강. 여기는 작품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 5.18을 묘사한 그 소설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죠. 읽어본 사람은. 너무도 허위 과장이 뭐 가득하다라 그래요. 물론 소설이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역사적 실체가 엄연히 있고 우리나라 정치사 그리고 현대사를 규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그것이거든요. 5.16과 함께 뭐 몇몇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 가운데 한 개인데 그거를 소설에서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리고 약간은 다큐 같은 성격이 나와야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조금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그냥 묘사를 해놨다라고 그 읽어본 사람은, 특히 애국 우파 자유보수 입장에서는 마저 분노를 하는 거죠. 자, 이 한강 작가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은희경, 김연수, 김초엽, 박상영, 뭐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또 김혜순과 에세이스트 김하나 등 유명 문학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죠. 주로 여성 이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정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왜곡된 것 가운데는 여성들이 정치 참여가 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대체로 좌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여성은 대체로 좌로 갑니다. 안 그런 여성도 많이 있지만 7대3이라 그러죠. 7대3. 그나마도 5대5 대결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남자들은 또 반대로 3대7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중도 개념을 넣게 되면 또 약간 숫자가 변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성들의 좌파화 혹은 저쪽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간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이죠. 문재인이었었죠. 문재인은 철저하게 여성들의 지지에 기반해 가지고 어쨌거나 정치를 좀 쉽게 한 인물이죠. 그리고 자기 집권기에 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최강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엄령은 그때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국민을 어떻게 힘들게 했거나 피곤하게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포인트 아주 짧은 계엄이었기 때문에 뭐 계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끝났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계엄이 했네, 계엄 끝났네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걸 갖고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뭐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아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미 민주주의가 너무도 진전이 되어가지고요. 어쩌면 방종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대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야 사실은. 나라 발전이 더 이상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 소망한다 그러는데요. 이들이 바라는 정의와 평화가 이재명입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세계가 정말 쪽팔려 할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계엄이고요.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이제 상황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도저히 국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탄핵 전국 그리고 지금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실상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요즘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보편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이런 어떤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에.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계엄은 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계엄 목적을 당시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주듯이 한 방에 원큐에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몽이 된 게 엄연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50%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이것이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다 알아주는 거죠. 여기 또 김혜순 씨는 이런 말 했네요.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 이재명과 함께 가는 이 정치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걸 왜 이들은 모를까요? 왜 이렇게 한쪽 이야기만 접수해가지고 그쪽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말이죠. 에세이스트 김하나는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망령과 함께 갈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근데 독재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들은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독재 그러는데 누가 독재한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했습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허약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야. 광우병 그거 터졌을 때 눈물 흘리면서 그냥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독재자의 뒤끝자도 없겠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무슨 독재를 했다 그래? 독재했으면 저렇게 지금 탄핵 29번 얻어맞고 그리고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히고 국회한테 꼼짝을 못했는데 뭘 독재를 했다는 거야. 무슨 독재를. 그리고 이들은요 한마디로 화석화된 어떤 과거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죽은 어떤 패러다임 하나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발광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들이라 소개하고 대통령 파면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사회 혼란이 극심하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작가들이 뜻을 모아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작가회 소속 문학인 2,487명도 성명을 내고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라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그랬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 문단은요 이미 오래전에 좌파 세상이 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소설가가 있는데 뭐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친구 말로는 그러더군요. 완전 뭐 좌빨 꼴통 세상이다 그러더라고. 소설, 시 뭐 다 그렇대. 뭐 희곡 이런 거 전부. 그러니까 문단 자체가요. 거의 제 생각에는 역사학계하고 문학 단체가 가장 좌익화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학계의 거의 90%, 문학계의 90%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아주 정말
넓고도 큽니다. 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기사에 딸린 여기 댓글을 보더라도요. 그동안 이 네이버 댓글 보면은 애국 우파 자유보수들이 잘 싸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밀렸네요. 많이. 이게 상식이죠. 3,822대 579. 좌우를 떠나서 윤석열 파면은 기본 상식. 이게 이해 안 되면 정치병에 걸렸거나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야. 지들이 지금 비상식적인 거예요. 오히려. 애국 우파는요. 지금 민주 반민주 뭐 독재 반독재 이 프레임을 아직도 못 깬 거야. 그러면 이런 허위 선동에 놀아난다라는 것은 말이죠.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저 보수 정부가 말이죠. 연속으로 한 4번 5번 집권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도 다 이기고 그 상태로 한 5번 가버려야 돼. 한 20년, 한 30년 이 정도 사이.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찔끔하고 또 바뀌고 찔끔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도무지 이 프레임을 뒤집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전부 그래요. 천번 만번 지당한 말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요. 자, 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한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여기 이제 동의를 하는 이런 댓글들이 진짜 잔뜩 몰려 있습니다. 여기 댓글은 이례적으로 이 좌익이 득세하는 그런 댓글 상황이네요. 이런 것이 이제 싸움터죠, 전쟁터죠. 근데 이걸 보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좀 많이 댓글을 작성했고요. 특별히 40대, 50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 있죠. 60대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40, 60들이 댓글을 거의 다 작성했습니다. 젊은 20, 30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거 자체가요,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40, 50은 뭐 말할 것도 없고 60대도 60 한 2, 3세까지는요, 여기 40, 50하고 똑같아요. 60 한 2, 3세는. 그래서 그들 이제 특별한 진영, 어떤 정치적 어떤 세력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이런 댓글을 작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답은 이거죠. 정답은 허영 교수, 대한민국 헌법학자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태산 북두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죠. 원로 헌법학자신데 이분은 확고한 어떤 자신의 관점을 갖고 있고 이 허영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죠.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열에 8, 9은 전부 허영 교수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를 한다. 헌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허영 교수. 자, 위법 불공정 투성이다. 헌재의 윤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된다. 윤을 탄핵하는 이 심판 자체를 탄핵해라. 최고의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지적하는 헌재 문제점은 무엇인가? 절차적 불공정이 심각하다. 허영 교수가 최상목의 한 충고 만역 임명하지 마라. 이런 거 있고요. 만역뿐 아니고 이분은요. 그 재판관 3명 다 임명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주장했었죠. 자, 진중권 같은 이런 어떤 인물은 또 이런 관점에서 또 보고 있네요. 윤석열, 허영 이런 사람들이 나치 법학자와 뭐가 다를까? 이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민주주의 그 지수를 이렇게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풀 데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유럽 뭐 선진국들 많아요. 우리나라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 거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나치가 어떻다, 민주주의가 어떻다, 독재가 어떻다라는 거는 전부 자신들의 논리를 위한 이게 경강부회입니다. 이게 크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프레임을 아직 깨지 못한 겁니다. 특히 소위 식자층 속에서 그런 관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아주 조금씩 이제 바뀌어질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어쨌거나 정답은 이 허영 교수가 이런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법적 요건이 결여된 것은 사실 각하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각하를 넘어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꼭 끝나겠죠. 자, 졸속 심판 공정성 논란의 헌재 신뢰 바닥, 헌법학 거두 허영, 헌재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대표적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법재판소 10가지 위법 사례 이런 식입니다. 물론 좌파들도 뭐 지지 않는다라면서요. 직접 팩트 체크 나선 헌법학자 도놈은 헌재 흔들기 좌시 못해.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저쪽 이념과 뭔가 합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소수 의견이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깨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화가 나는 기사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내로남불, 윗선 그리고 무지 목매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좌익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과거에는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면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스탑 더 스틸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들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떠들고 싶은 것만 떠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한강은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 한강이 아니고요. 저들의 한강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